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1번까지 풀어봤고, 이 선적분의 그 선적분에 대해서 예제 한 가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챕터 10.1장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선적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칼라 필드의 선적분, 그 다음에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있고, 스칼라 필드는 각각 위치마다 하나의 값이 있는 함수고, 벡터 필드는 x, y, z의 성분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변수마다 함수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선을 따라갈 때 그 dx라고 하는 첫 번째 성분은 x 방향의 이동만큼에 해당하는 그 높이, 이 높이만큼만 생각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y에 대해서 움직일 때는 y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v2가 변한 거를 적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v3를 세 가지를 이제 합쳐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v1, v2, v3와 dx, dy, dz에 대한 내적을 한 거를 커브 시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x, y, z가 있지만 선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 하나로 나타나는 어떤 매개 변수 하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어떤 변수로 어, 줄어들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적분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선이 이렇게 t와 t 제곱이라는 xy 좌표에 대한 하나의 변수에 대한 그 함수처럼 표현이 되고요. 그 이 위치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t에 대한 변수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t가 0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 위치마다의 값이 마이너스 y, x라는 값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t제곱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t제곱, t라는 그 값을 가지는 f 이 벡터 필드와, 그 다음에 위치 r이라고 하는 t와 t제곱이라고 하는 이 벡터와의 그 위치에 따른 선적분은 이 r에 대한 미소 변이를 이제 이거 죄송해요. r을 t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그 미분한 거와 f에 대한 내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함수 하나, 이 하나의 t에 대한 함수로 결국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이 위치에 움직일 때마다 받는 이 벡터 필드에 대한 이 움직임에 따른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코사인 t, 사인 t로 한다면 t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좌표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때 0부터 90도까지 적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요런 함수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볼게요. 우선 선은 이런 식으로 어, 코사인 t, 사인 t, 그다음에 t에 대한 함수,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서 요런 그 마치 스프링처럼 꼬여 있는 그런 나선형의 경로가 되고요. 이 경로를 따라서 z, x, y라고 하는 이 함수 f 벡터 필드를 적분해 보자. 그래서 시작점이 a고 그다음에 끝점이 b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a에서부터 시작하면은 t가 0이거든요. 높이가 z니까 이 t가 0부터 b라는 점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한 바퀴를 돈 거니까, 이게 한 바퀴는 라디안 기준으로 2파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2파이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도는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t가 0부터 그 다음에 t가 2파이까지 이 함수 f 벡터 필드에 대해서 미소변이 dr을 내적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f에 대해서, 왜 계속 깜빡깜빡거리지? 이 dr이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f라는 벡터 함수와 이 dr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경로에 대한 미소 변이를 내적해서 더하는 거고요. 이 d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r에 대한 t의 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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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거를 d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r에 대한 t의 미분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음,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고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그다음에 t 미분하니까 3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적분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게 위의 식이 0부터 2파이까지 여기다 그 x, y, z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니까 여기서 이 값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z가 3t고 그다음에 x가 코사인 t고 y가 사인 t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넣었을 때 여기에 어, 네, 그러면 여기 r 프라임 t 여기다 적어보면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코사인 t 3 이렇게 되죠. d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고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요. 이 적분은 어 0부터 2파이까지 3t 마이너스 3t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그다음에 플러스 3 사인 t 요거를 dt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 했듯이 좀 어렵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어, 3번부터 보면요. 3번은 sin t고 sin t에 대한 함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은 이게 한 주기를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주기에 대해서 sin 함수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는 양의 방향의 적분이고 음의 방향의 적분이니까 둘 다 합쳐가지고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t랑 sin t가 있어가지고 이걸 곱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로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영어로 integration by parts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적분을 할 건데요. 그 시작이 이제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fx와 g 프라임 x를 적분하면은 얘가 fx랑 g를 적분한 gx를 a부터 b까지 이 원시함수 안티데리베티브에다 넣고 그다음에 빼기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그다음에 gx를 적분해 주면 된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 이제 fx랑 gx를 어, 미분하게 되면은 요게 체인룰에 의해서 f 프라임 x gx 그다음에 더하기 fx g 프라임 x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 미분한 거를 다시 적분하면은 얘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요렇게 네, 적분을 네, 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얘는 미분한 걸 다시 바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A부터 B까지 원래 F 곱하기 G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걸 원시함수로 봤을 때 이제 F 곱하기 GX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요거 적분 텀 안에 넣어서 f 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이렇게 적분하게 되고 이제 이거에 지금 식을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남기고 얘를 이렇게 왼쪽 넘긴 거죠. 그게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부분 적분,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된다. 요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일단 이 부분 적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gx라는 거는 어, 적분하기 쉬운 거. sin t도 적분되고 t도 적분되기 때문에 g 프라임 x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없어지는 거. 없어져야지 여기가 뭔가 더 간단해질 거잖아요. sin t랑 이제 t 중에서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는 이제 t니까 이제 fx를 t로 놓고 그 다음에 어 sin t를 g 프라임 t로 놓으면은 얘는 적분이 되고 얘도 적분이 되지만 얘는 미분했을 때 없어지는 걸로 이제 놓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적분이 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적분을 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t sin t를 적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적 그대로 놓고 얘를 적분하면은 t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t죠. 마이너스 앞으로 밖으로 빼고 t 코사인 t 그다음에 여기에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빼기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f 프라임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미분이니까 1이 되고요. 그다음에 gx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t 넣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다음에 dt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코사인 t를 적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t도 한 바퀴 돌면은 얘가 0이 되는 그런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 요것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2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에 코사인 2파이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그냥 다 대입할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빼기 0 여기다 0 넣으면 코사인 0 넣어도 상관없이 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제가 마이너스 3을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추가해 주면 이제 결과적으로 1번은 1번 적분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이제 1번은 6파이가 되겠죠. 일단 수정할 거. 1번은 6파이. 그 다음에 이제 2번 접근해 볼게요. 2번은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에 대한 적분인데요. 코사인 제곱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봤을 때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해 주면은 사인 제곱 t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니까 이렇게 좌우로 넘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코사인 2t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이제 1 코사인 제곱 t는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얘기하면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2t도 마찬가지로 0부터 4파이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 0부터 4파이까지는 주기 두 번을 거쳐서 결국은 얘는 상쇄된다. 그럼 결국 2분의 1에 대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은 2분의 1 곱하기 2파이니까 얘는 그냥 파이. 그래서 2번은 파이가 되죠. 2번은
파이고 이제 1번은 6파이니까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그리고 파이 더하기 6파이 더하기 0 해가지고 얘는 최종 7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제 2번을 풀어봤고요. 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여기에 힘과 변이에 대한 내적을 적분하면은 이 1이라고 했고, 그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라는 말을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미소 변이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게 결국 미소 변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위치에 대한 t에 대한 미분 곱하기 dt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r이라는 건 위치고 이 위치에 대한 t에 대한 적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r에 대한 t의 미분 곱하기 dt니까 이제 r에 대한 위치에 대한 t에 대한 미분이 결국 속도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 힘의 같은 힘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F 이퀄 MA라고 하는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F 이퀄 MA. 근데 이가 결국 A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벡터, 얘도 벡터인데 얘가 질량에다가 속도에 대한 미분값을 한 거고 결국 이제 뭐 프라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익숙하지 않는 개념이 한 가지인데 두 개 벡터에 대한 내적에 대한 미분은 A 벡터에 대한 미분 내적 B 더하기 A 곱하기 B에 대한 벡터의 미분과 내적을 해서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어 이게 마치 곱셈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데 사실 벡터 안에서도 이렇게 쪼개지면서 내적이 돼서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속도에 대한 벡터장 두 개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V에 대한 미분 곱하기 V 더하기 V에 대한 미분 내적이니까 얘가 결국 2V 프라임 내적 V가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V 프라임 벡터 내적 V는 2분의 1 V와 V에 대한 내적의 미분값과 같다라는 거고 결국 이 앞에 우리가 MV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힘에 대한 식을 이거와의 내적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은 이걸 따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V와 V에 대한 내적은 결국 V에 대한 크기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고요. 사실 이 미분값이 t에 대한 미분이니까 t로 적분하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t가 b일 때 여기에 대한 운동 에너지 얘가 mv 제곱인데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 벡터의 크기 중에서 t가 b일 때 나중에 운동 에너지 빼기 그다음에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 네.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과 처음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결국 우리가 물체가 이 어, 받은 운동 증가량과 같고 그게 결국 외부에서 이 물체의 한 일과 같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0.1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2장은 조금 더 개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어, 선적분의 경로 독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걸 다룰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칼라 펑션과 그리디언트 펑션이 나올 때 이 그레디언트 펑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 펑션이 어떤 함수,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레디언트 펑션이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벡터 펑션 f가 이 벡터 펑션 f가 라지 f가 어떤 스칼라 펑션 스몰 f의 그레디언트로 나타나면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얘가 f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한 거를 각각 x, y, z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 함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오브 f의 이 어떤 스몰 fx 함수를 이 우리가 주어진 이 벡터 함수로부터 찾을 수 있다면 이 함수를 우리가 어 포텐셜 펑션이라고 하고 이 f를 우리가 f를 포텐셜 펑션이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함수가 어떤 경로를 가는지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그 값 여기서 스몰 f에 대한 이 값만 가지고서 이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선적분의 경로 독립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 이 선적분의 경로 독립성은 아니 죄송해요. 벡터 함수 f가 이 포텐셜 함수를 가질 때 그때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a부터 b까지에 대한 벡터의 선적분은 이 중간의 경로가 뭐든지 상관없이 끝점 빼기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벡터장이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경로를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1,0, 그다음에 여기 45도로 돌아가는 이 원호를 따라서 올라가는 C2, 그다음에 C3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한 바퀴가 오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그래서 C1 플러스 C2 플러스 C3의 경로에 대해서 어,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벡터 폼으로 쓰면은 y, x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자. 그럼 이제 C1에 대한 적분 더하기 C2에 대한 적분 더하기 C3에 대한 적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얘가 포텐셜 펑션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시작과 끝점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어, 이, 그, 네, 이 각각 나눠서 그냥 따로따로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 중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 패곡선이라고 해서 클로즈드 루프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패곡선이다라는 커브에 대한 클로즈드 인테그레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를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패곡선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C에 대한 이걸 C라고 해서 전체 C에 대한 적분은 C1과 C2와 C3에 대한 경로의 각각의 적분의 더함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C1에 대한 적분부터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C1에 대한 적분 이게 F라는 이 벡터 필드 Y, X라는 벡터 필드와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 경로가 t, 0이라는 매개 변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y는 안 변하고 t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일종의 이 직선이기 때문에 t, 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t는 0부터 1까지 증가하고요. 이걸 0부터 1까지 f는 y, t인데 여기 y, t에다가 우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여기 t로 주어졌기 때문에 y는 0이고 t가 x인 이런 함수 요 f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f1이라고 하면 되겠죠. F1 사실 F1이 아니고 F가 똑같은데 이 T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0, T 내적 여기에 대한 이제 미분하면 되죠. 0, T를 이제 T로 미분하면 0, 0, T가 아니고 어, DR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T, 0을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R이 이거면 DR1은 어떻게 된다? 1, 0 DT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T로 미분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 0 dt. 그러면 이제 0, t 내적 1, 0은 둘 다 곱해서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 그냥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C2에 대해서 접근해 볼게요. C2에 대해서 F를 이걸 R1이라고 할까요? DR2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제 얘는 매개변수 세타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세타가 0도부터 45도까지 이제 이 원호를 그리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타는 0부터 4파이까지니까 0부터 45도까지 이 코사인, 사인 t를 이제 여기 함수에 똑같이 넣게 되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한 미분은 이거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dt로 적분을 하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1이잖아요. 아, 아닌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구나. 네, 그러면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하면 되고요. 이 앞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2t예요. 그래서 코사인 2t를 적분하면 되겠죠. 요거를 앞에 우리가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얘가 코사인 2t니까 이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2파이 2세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2세타를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앞으로 밖으로 뺀 다음에 사인 2세타 이렇게 하면 이걸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가 되니까 이게 원시함수 또는 우리가 안티 데리베티브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정적분의 형태로 0부터 45도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를 넣게 되면 2분의 1의 사인 2파이가 되는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가 0이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고 빼기 이제 2분의 1 사인 0도. 사인 0도는 이제 1이니까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 사인 0도가 오히려 0이고 생각했는데 네, 얘가 오히려 0이고 얘가 90도 사인 90도가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최종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이제 1번 했고 2번 했고 3번까지 해서 3개를 다 더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하게 되면 C3에 대해서 F를 DR3로 적분한다. 그러면 이제 R3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이제 t가 0일 때는 여기 위치가 지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여기 45도일 때 코사인 45도 넣으면 루트 2분의 1이라서 그럼 루트 2분의 1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t를 움직이고 싶으면 t에다 0 넣으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고 오히려 t가 1일 때는 얘가 t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 그래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서 0,0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이 맥이런스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t를 이제 1에서 0으로 간다고 치고 그냥 루트 2분의 1 t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풀이에 있는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t를 0부터 1까지 보내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적분해 본다. 그러면 이제 t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요거를 이제 앞에 요 식에 넣으면 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빼기 루트 2분의 1 t 그다음에 루트 2분의 1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자. 네. 루트 2분의 1 t 내죠?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와서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앞에 넣어주면 이거 루트 2분의 1 너무 많은데 앞으로 아니다. 그냥 하시고 죄송해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dt. 자, 그럼 여기 루트 2분의 1 앞으로 슉슉 넣어주면 얘가 0부터 1까지 2분의 1 밖으로 빼고 t-1 플러스 t-1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서 이제 순서가 바뀐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건 2분의 1 앞으로 밖으로 빼면서 그냥 t-1이 되겠죠. 0부터 1까지 t-1에 대한 적분은 너무 쉽죠. t를 적분하면은 2분의 1 t 제곱이고 마이너스 적분은 마이너스 t니까 여기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의
시작과 끝값을 넣어주면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는 0이니까 이렇게. 1 넣으면 2분의 1 아니구나.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빼기 0 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 3번과 2번을 더해서 제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돼서 0이 되죠.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까지 다 더했는데 여기 A라고 여기 하면은 A부터 B, B에서 C, C에서 A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패곡선에 대한 적분이고 이 포텐셜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FA 빼기 FA가 돼서 지워지면서 0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0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거 긴 걸 계산해 보지도 않고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예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한번 보면요. 음, 요것도 비슷하게 풀면 되는데 우선 C1과 C2에 대한 적분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얘가 j 성분만 있기 때문에 0, x, y, 0이라는 이 벡터 함수고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이 경로 C1에 대해서 적분해보고 C2에 대해서 적분해보겠습니다. C1에 대한 적분을 해보면요. 일단 R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T, T, 0.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R1에 대한 T에 대한 미분은 1, 1,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C1을 F와 이제 R1에 대해서 DR1을 계산해 본다. DR1을 내적해서 더해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성분이 T는 0부터 1까지 증가할 거고 여기 F에다가 T 넣으면 얘는 0, T 제곱, 0이고 내적 1, 1, 0에 대한 T로의 적분. 그러면 얘는 합치면은 그냥 어차피 쉽게 0인 부분 이제 날라가니까 0부터 1까지 T 제곱에 대한 적분이 되고요. 그럼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0부터 1까지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C1에 대한 경로를 적분하면은 일단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이 일단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경로 두 번째 C1에 대해서 해봤고 C2에 대해서 해보면 마찬가지로 R2라는 이 경로가 T, T 제곱으로 주어졌고 그러면 R2에 대한 미분은 T로 미분하면 되니까 첫 번째 성분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T,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C2에 대해서 F 내적 DR2로 적분을 하게 되면요. 0부터 1까지 이 T, T제곱을 여기 넣어서 0, T T제곱, 0 내적 1, 2T, 0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여기 0, 0인 부분 다 날라가면 2t의 4제곱 dt가 되고 요거는 적분하면 t의 4승은 5분의 t 제곱이니까 t 5승이니까 요렇게 적분해서 여기다 0부터 1까지 시작 범위와 끝 범위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5분의 2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C1에서 움직일 때랑 C2에서 움직일 때랑 경로에 따라서 적분값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뒤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 함수는 포텐셜 함수가 없는 벡터 함수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 함수는 포텐셜 함수가 있는 벡터 함수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거죠. 포텐셜 함수가 없는 벡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적분값이 나온다. 시작값, 끝값이 같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경로 독립성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뒤에서 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음, 요 우리 미분 F에 대한 경로에 대한 미분이 주어졌을 때 dr 이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게 언제 F라는 함수가 스몰 f라는 어떤 벡터가 아닌 스칼라 필드,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이 함수가 표현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경로의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요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요. 이 경로 C에 대해서 F에 대한 X에 대한 미분, F에 대한 Y에 대한 미분, 그다음에 F에 대한 Z로 미분 한 거와 이제 dx, dy, dg를 한 거랑 같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계산할 때 사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dx를 t로 미분하고 dy를 t로 미분하고 dz를 t로 미분하고 t라는 매개 변수를 표현했을 때 여기에 dt 이렇게 쓴 거랑 이제 같은 거죠. 이거 내죠. 이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와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펼쳐보면요. 이 내적에 대해서 펼쳐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경로 C에 대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G, 라운드 G, 라운드 F, 라운드 T 이렇게 적분하는 거와 같다. 라고 내적을 이제 분해해서 쓸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또 익숙한 어떤 형태인데요. 이게 f라는 함수가 x, y, z라는 중간값이 있고 그게 결국 t에 대한 함수일 때 t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x, y, z를 각각 미분한 거에 dx, dy, dz에 대한 각각에 대한 t의 미분을 곱해서 더한 거와 같은 체인 룰의 형태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f에 대한 경로에 대한 미분인데 이제 이거를 t로 미분한 그런 거와 같고 얘가 결국은 A부터 B까지 이 F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가 다 더한 것 같다. 그래서 F에 대한 변화량을 이제 DF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는 건 1을 적분하는 것과 같으니까 F에 대한 1의 적분은 그냥 F가 되고 이게 미소 변화량에 대한 거니까 얘가 그 F에 대한 미분을 적분하니까 F가 되고 그리고 F, B 빼기 A.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경로가 이제 사라졌고 시작과 끝에 대한 값만 알면 이 경로에 상관없이 미분값이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 두 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y, x고. 그래서 이제 이 y, x를 한번 볼게요. f가 y, x인데 얘가 뭔가의 미분, x에 대한 미분, 뭔가 f에 대한 y에 대한 미분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x로 미분했을 때 y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를 y로 미분했을 때 죄송해요. x가 아니고 y로 미분했을 때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하나씩 적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x로 적분하면은 f 이제 x, y는 y를 이제 x로 적분하면 뭐가 되죠? 이건 편미분이니까 y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x, y가 되잖아. 다음에 여기에 뭔가 y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만약에 하면요. y에 대한 함수가 있었으면 이거를 만약에 x로 적분하면은 x로 미분하면요. 얘가 없어지고 얘도 어차피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x로 편미분할 때는 이 녀석이 어차피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y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분은 반드시 적분상수 c를 쓰는 것처럼
이 y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x로 미분하면 없어지는 텀이 남아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 보면요. 이 f를 y로 미분하면은 이제 xy 플러스 gy라는 함수를 이걸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면은 x만 남죠. 첫 번째 x 플러스 y에 대한 미분. 얘가 근데 x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y에 대한 어떤 함수의 미분값이 0이라는 거고 또 이걸 적분하면은 이제 gy라는 건 그냥 상수라는 거죠. 또 간단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함수 fx, y는 xy 플러스 상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어 결국 이 함수가 xy에 대한 그리덴트를 하면 얘가 y, x가 되는 이런 포텐셜 함수를 가지는 벡터 필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 f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그 이를 뒤집어 쓰는데 이 f가 존재하는 어떤 f? 이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이 라지 f라는 벡터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 로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예제 1번을 봤고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효과를 바꿔서.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포텐셜 함수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 한번 볼게요. 이제 f라는 함수가 0, x, y, 0으로 주어진 어떤 함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2차원으로 간단하게 볼까요? 2차원만 보면은 이렇게 y로 주어진 그런 네, 이런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떤 포텐셜 함수의 x에 대한 미분이 0이고 그다음에 어떤 포텐셜 함수의 y에 대한 미분이 xy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어떤 f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y에 대해서 적분해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거부터 적분해 보면 이걸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f x, y는 됐을까요? f x, y는 이거 y로 적분하면은 2분의 1 xy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f에 이게 g에 대한 함수가 남아 있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y로 미분했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있어도 이거는 상수로 생각되기 때문에 날아가서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x로 미분하면요. 요거를 x로 미분하면 쭉 풀어볼게요. 이거 x로 미분하면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x예요. 근데 얘가 0이 돼야 된대. 왜냐면 여기에 이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y제곱 플러스 g 프라임 x가 0이 된다라는 말은 y가 사실 어떤 값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y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고 g 프라임 x가 x만의 함수인데 그게 결국 y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y가 뭐 임의의 값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값을 넣어도 모르는데 여기 x에 어떤 값을 넣는 거랑 상관없이 이게 0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 넣었는데 1,1 했을 때 여기에 이걸 만족시켜주는 어떤 gx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미 y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어 2분의 1이 앞으로 남잖아요. 이렇게 y가. 그럼 2분의 1이라는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런 요런 형태의 어떤 벡터 함수는 거기에 대한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어떻게? f가 어떤 함수의 그 그레디언트 나타나는 포텐셜 함수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로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C로 움직이나 C1으로 움직이나 C2로 움직이나 그런 다른 함수 적분값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 이걸 보면요. 앞에서 풀었던 예제인데요. 이렇게 지금
움직일 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선적분을 해봤고 이 선적분 값이 다 적분하면은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각각의 A, B, B, C, B, C, A라는 적분을 이 함수의 포텐셜 함수를 아니까 직접 쉽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X, Y라는 이 공간상에서 움직임이 일단 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C1이라는 이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C2는 위로 올라간 그다음에 C3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궤적에 대해서 이거를 각각 A, 이걸 B, 이걸 C라고 해보자. 그리고 A는 0,0이고 B는 1,0이고 C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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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루트 2분의 1 다시 0,0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적분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시작권 끝점을 지금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F에 대한 포텐셜 함수를 찾았고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얘가 어, 이걸 만족시키는 F가 x, y라고 하면은 이 x 곱하기 y라고 하면 이 x 곱하기 y에 대한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으로 가지면 얘가 f가 되잖아요. y,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C1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C1에 대한 f dr은 결국 A에서 B까지 이 DF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와 같고 그래서 얘는 B에 대한 F의 대입 빼기 A에 대한 대입을 이제 빼준다. 네, 그러면 요거는 B는 지금 1,0이에요. 그러면 여기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F 1,0 빼기 지금 여기다 넣어야죠. F는 이거니까. F 0,0 여기다가 1,0 넣으면 1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00 넣으면 00 그래서 0이니까 여기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C2에 대해서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도 지금 첫 번째 1번에서 접근하면 0이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0이 됐고요. 그다음에 C2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B부터 이번엔 C까지 F를 접근하는 것 같고 그래서 C에서 B를 빼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F에 대한 여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점 C니까 이거 빼기 B에 대한 점이 1,0. 얘는 어차피 0이었고 요거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 함수에 넣으면 그럼 2분의 2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복잡한 식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포텐셜 함수에 대입해가지고 끝점, 시작점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C3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끝점이 A고 끝점이 위에 쓰죠. 그다음에 시작점이 C인 그런 이제 적분이 되고 얘는 결국 끝점 빼기 네, 시작점인 C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F 0,0 빼기 F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0 빼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결과적으로 각각에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맞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이거 세 개를 더 더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1, 2, 3이라고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도 마찬가지로 0이 된다. 왜냐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0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결국 이 태곡선에서 적분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이 전체 A에서 B에서
C에서 다시 A로 돌아가는 적분은 결국 F에 대한 A 빼기 F에 대한 A를 시작과 끝점으로 가지니까 그냥 너무 당연히 패곡선의 적분, 특히 포텐셜이 있는 함수에 대한 벡터 함수의 적분은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한 페이지만 더 설명하면은 두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제 요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보통 우리말로 하죠.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또는 산성 에너지나 또는 뭐 네,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어, 그 어떤 힘이 작용하잖아요.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의 작용에 대한 어떤 그 벡터가 존재하고 그 벡터를 결국 우리가 벡터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 벡터의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고요. 근데 마찰이나 공기 저항, 물 저항 같은 경우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각각 얘를 보존 물리계, 뭐 얘를 컨설버티브 물리계라고 하고 얘를 보존적 물리계라고 하고 시스템이라고 하고 컨서버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비보존적으로 네. 넌 컨서버티브하게 보존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생긴 어, 두 개의 경사면을 따라서 공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 때 근데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질량이 여기서 A에서 B로 움직일 때 사실 속도가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A에서 B로 갈 때 각각 경로마다 이 마찰력과 저항이 존재해서 그 속도가 다르게 되는 그런 게 C1이라고 C2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로 독립성과 이제 이, 어, 이 포텐셜 함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지는 사실 이렇게 조금만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 여기서 잠깐 얘기할 건데요. 어떤 함수 f에 대한 이제 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면 얘가 이 스몰 f 스칼라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컬을 씌우게 되면요. 그레디언트를 한 다음에 컬을 씌우면 얘는 무조건 0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컬을 씌워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벡터 함수 f가 라지 f가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면 얘는 컬을 씌우면 0이고 만약에 컬을 씌우는데 0이 아니면 이거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컬에 대한 리마인드를 잠깐 하면은 요게 이제 I, J, K 이렇게 풀어가지고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를 첫 번째 성분을 가지고 두 번째는 F1, F2, F3를 놓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라운드 라운드 AD-BC니까 YF3 빼기 라운드 라운드 GF2 얘가 첫 번째 성분 그다음에 여기에 빼기 넣고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라운드 X F
빼기 라운드 G F1이 두 번째 성분 더하기 네. 이렇게 하면 라운드 X F2 빼기 라운드 Y의 F1에 얘가 K라는 세 번째 성분이다. 이렇게 좁으니까 다시 좀 이쁘게 다시 쓸게요. 라운드 X F2 빼기 라운드 Y F1의 K.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것만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자주 나올 수 있는 그 형식인데 2차원에서 사실 컬 구하면은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되기 때문에 이 파트는 무시하고 이것만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를 한번 보면은 근데 사실 근데 모든 파트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봐도 다 확인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 F2는 어떤 포텐셜 함수에 대한 y에 대한 미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x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y로 미분한 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F1은 어떤 포텐셜 함수에 대한 x의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 함수가 어 이제 비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요 미분을 했을 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x를 미분하고 y를 미분하나 y를 미분하고 x를 미분하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경우들은 다 이제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가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성분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실 0이라서 얘가 F1, F2, F3가 어떤 함수의 그리던트라면은 그 경우에는 컬이 0이 된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특성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이중적분하고 복잡표계 보고 적분 부분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요 지금 우리 적분 미분한 거를 조금 컴퓨터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